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될 날이 있기는 있겠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몇 년 전에 진료했던 환자분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그분을 진료하고 마음이 매우 아픈 김에 오늘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명쾌한 최 원장의 치료가 우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치료의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유로 그 치료가 실패한다면 그 실패의 여파나 부작용이 그냥 무난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치료를 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모를 만큼 평범하겠습니까? 몇 년 만에 배웠습니다. 안 오시는 동안에 명쾌한 최 원장의 치료와 비슷하게 흉내를 내셨어요. 해외에서 바이아를 구매하셨고 손수 자가치료를 시도하셨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아를 손에 쥐고 등을 두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설자리가 어렵지도 않고 침 맞는 자리를 따라서 침을 맞든 마사지를 하든 경혈의 순환을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 바이알만 있으면 된다는 거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몇 년 만에 만난 환자분, 처음 알러지 치료를 하던 당시에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질환이었는데 2년 동안 손수 자가치료를 시도하시고 난 후에는 뾰족한 원인을 말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상한 느낌이 드신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분의 질환을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생업을 그만두실 정도 수준으로 고통과 공포를 겪고 계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괴로웠습니다. 물론 제가 자가치료 프로토콜까지 유튜브에 오픈을 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 영상과 맨손으로 셀프 마사지를 하는 법, 그리고 제가 1:1 맞춤 바이아를 제작해드린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올려놨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어디서 바이아를 구매해서 셀프 마사지 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알러지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알로 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바이알을 1:1 맞춤으로 제작해드리면서 바이알로 셀프 마사지를 지시한 질환은 암, 간경화, 비형간염, 자가 면역질환, 그리고 아나필락시스입니다. 그냥 딱 들어봐도 생명이 위급한 질환이죠. 이런 소소한 마사지 치료를 통해서 양방에서 치료법이 없다는 생명이 위급한 질환, 예를 들어서 아나필락시스를 관리하거나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치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일까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냥 뜬금없이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등을 두드리는 걸 보고 손에 잡고 등을 두드리면 낫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아이 엄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 치료차 내원하시면서 집에서 아이 손에 뭘 쥐어주고 수시로 등을 두드려 줬다고 합니다. 명쾌한 최 원장이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말이죠.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말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에게 전혀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반응이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한 치료는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치료는 잘 진행되는데 증상이 악화되다니. 저는 제 선에서 전혀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추궁했고, 어머니는 그간 자신이 해왔던 일을 실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치료하듯이 어떤 아이템을 며칠 몇 시에 치료했고 치료의 명현 반응은 어땠으며 그 후에 증상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하나하나 기록을 하셨을까요? 기록은커녕 무엇을 치료했는지, 얼마의 간격으로 치료했는지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뇌에서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뒤틀렸는지 제가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치료한 내용만 알고 기억할 뿐이니까요. 저는 그 어린이의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신장 투석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러지 치료는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치료할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2023년 올해가 제가 임상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제 한의사 인생의 대부분을 이 기술에 투자를 했고, 이제 좀 뭔가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10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요? 제가 연습이 부족했을까요? 한 달에 1000번 이상, 지금까지 면허를 걸고 수십만 번 이상 알러지를 치료해 왔습니다. 이제 겨우 알러지를 치료하는 게 뭔지 손에 잡힐 듯 말 듯 한데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그러나 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며칠, 몇 주, 몇 달 배우고 손댈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모습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진단입니다. 이 물질에 알러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 치료가 100% 잘 마무리되었는가, 추가 치료가 필요한가, 치료가 여러 번 반복될 때 어떤 감정적인 원인이 있는가, 어떤 감정과 사건을 이 알러겐과 엮어서 함께 치료를 해야 하나,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12,000개 이상의 바이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컬렉션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아이템을 가장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이 바이알 중에서 여러분의 증상에, 여러분의 질환에 가장 최우선 순위로 치료가 필요한 핵심 아이템이 무엇인가, 그것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먼 길로 돌아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AKA 검사 초보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 수 가르쳐 주십사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인은 아니겠죠. 진료시간 이후에 도움을 구하러 찾아오시는 의사 한의사들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팔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뜻인지 스위칭이라는 뜻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근육 반응이 강하게 나오면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한도전에 나온 이모 한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하더군요. 팔 눌러서 힘이 세면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팔 눌러서 힘이 약하면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진단하고 치료했다가는 정말 큰일을 치르겠다고 너무너무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AK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면 AK 책이 왜 1000페이지가 넘어갈까요? 어떤 경우에는 진료실에 찾아와서 보호자분들이 제가 검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떨 때는 팔이 강하면은 음성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팔이 강한데도 양성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하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팔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일반인이 이 알러겐이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검사를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요. 자가치료 후에 정확히 이 치료가 마무리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아이템은 지속적으로 명현현상, 즉 치료 중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그 상태에서 그 아이템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반복해서 치료를 해서 100% 완벽히 치료를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육 반응을 보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만약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그 아이템이 그 질환에 너무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아이템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템의 치료로 넘어갔을 때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서는 전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기순환이 막혀버린 결과니까요. 환자분은 부작용을 호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질환이 악화된 양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아이템이 부적절하게 치료된 상황이 한두 개도 아니고 10가지, 20가지라면 그것은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괴질의 양상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경고드립니다. 명쾌한 체원장을 따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어플라이드 키네지올로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배우고 치료할 수 있는 술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닥터와 키네지올로지스트라고 부르는 헬스케어 프랙티셔너까지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키네지올로지스트 혹은 프랙티셔너라는 면허는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것이 물리치료사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국내에서는 닥터의 진단이나 처방과 지시가 없이 의료기사의 독단적인 의료행위는 불법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이것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이죠. AK 기술을 소소한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배우시거나 혹은 가르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진단하고 치료하겠다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용되지 않은 무면허자 입장에서 제3자에게, 특히 환자에게 세미나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무면허로 진단하거나 시술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치료받거나 셀프 치료를 배우는 것은 정말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불법이라는 것도 당연하고요. 알러지 치료에 관심 가지는 한의사, 의사분들이 문의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이 심합니다. 얼마 전에 명쾌한 한의원 2호점이 없는 이유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영상 제가 2호점을 안 내겠다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요. 저도 언제까지 저 혼자 클리닉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과로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함께 연구하고 임상을 같이 할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명쾌한 체원장 채널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아무래도 사기 같은데 원리가 뭔가요 하고요. 원리를 열심히 설명했다고 설명했지만 유물론적인 시각으로 현대의학에 익숙한 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사기 같아 보일 수도 있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한번 흙깃 보고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쉽게 판단할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를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이 마당에 단 한 번의 실수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함께 일할 분이 필요하지만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저에게 배운 그분이 저만큼 저 이상으로 잘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요. 가르친다고 한들 제대로 배울 수나 있겠나?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 기술을 배운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치료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겠는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저 혼자 고민하고 있죠. 이 기술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건의 치료는 해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번도 부족하고요. 수천 번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내 생각에 속지 않고 환자의 생각에도 속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질을 투시해내기까지 인생을 단련하는 과정까지도 필요했었기 때문에요. 제 생각이 깊어집니다.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찍은 김에 어플라이드 키네지올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임상에서 함께 연구하고 진료하기를 원하시는 한의사가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